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월 대보를 마치고 오늘 이렇게 수연사 불자님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송악사, 김천 송악사에서 불자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원래는 수행자예요. 사찰에서 기도하고 불자님들과 함께 신행 상담하고 그리고 또 부전공으로 이렇게 사찰 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스님 치고는 조금 젊죠? 네, 그쵸?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강한 사찰 밥상 공양이라 그럽니다. 자, 공양을 제가 무려 40년을 넘게 먹고 살았어요. 은사 스님을 엄마 삼아서 자라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19대 출가를 해서요. 지금 20년이 넘게 지금 이렇게 부처님 공양을 내려먹고 삽니다. 네, 4대가 되는 상노스님, 그러니까 증조할머니, 할머니, 어머니 그렇게 되는 4대가 되는 그런 절에서 상노스님, 노스님, 은사스님 그리고 저까지 4대가 사는 그런 작은 암자였습니다. 말을 참 잘 들었어요. 그래서 출가하고 나서 제가 선방에 간다고 하니까 스님께서 안 돼. 너는 이렇게 활기가 넘쳐서 제 방에 가서 앉아있으면 상사병 걸려. 그래서 공부를 하래요. 그래서 4년 강원 공부 마치고 대학에 가서 열심히 4년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또 기도 열심히 하고요. 조금 더 배워오래요. 그래서 또 서울 가가지고 또 2년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요. 그랬는데 넓은 물에 가니까 차츰차츰 이 불교가 눈에 뜨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불도량에서 열심히 기도만 하고 불자님들과 함께 열심히 신행 상담하고 열심히 새벽 예불 하는 게 제일 큰 수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출가를 해서 서울이라는 넓은 곳에 가보니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제가 좀 이렇게 말갈량이 같았거든요. 선모심하라 그러죠. 그랬는데 제 마음을 수련을 하려면 차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차 다도도 하고 차 명상도 정식 코스를 밟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차를 하다 보니까 맛있는 게 많아요. 왜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음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지고 선제스님 문화에서 지금 10년이 안 되지만은 한 8년차, 9년차 함께 음식을 포교하고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이라는 게 참 사람들과 소통하기 좋은 것 같아요. 도구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많은 양념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서울에 조개사업회 향적세계라는 사찰 음식 정규 코스를 또 3개월 과정, 고급 과정을 1년 코스를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앞에 놓여진 양념은 굴과 간장, 소금, 고추장, 된장, 참기름, 든지름, 깨소금 요게 다예요. 어쩌다가 조청, 어쩌다가 새콤한 식초.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으시죠? 여러분들 양념장 딱 열면 뭐가 있어요? 그쵸? 쟁간 갈아서 냉동에 쟁가놔야 되고, 그쵸? 그리고 뭐 연두하세요 그런 갖은 조미료와 또 여러분들의 국민 다시다, 그쵸? 뭘로도 맛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일절 조미료가 없이 그렇게 자연에서 주는 감상으로 제철 음식으로 공양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공양하는데 이 공양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식사라고 하시죠? 네, 식사라는 말은 밥 먹을 식자에다가 일사자입니다. 어때요? 밥 먹는 걸 일삼듯이 하죠. 네. 그런데 사찰에서는 식사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시작! 공양.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 사시공양, 사시맞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때요? 대중공양. 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우리 초파일 날 멋지게 한복 입고 이렇게 받치고는 사뿐 가서 무슨 공양이에요? 육복 공양. 네, 맞습니다. 향을 올리고 불을 밝히고 초를 밝히고 하죠. 그리고 차를 올리고 꽃과 과일을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뭘 올려요? 쌀을 올립니다. 이렇듯 공양은 제일 우선적으로 부처님께 올리는 귀한 음식이자 여러분들이 마음 정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공양은 무엇일까요? 네, 한자로 풀이하면요, 네, 공양, 받들 공자예요. 그리고 양, 기를 양자입니다. 네, 제 몸과 마음을 기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요, 나누다란 뜻입니다. 어때요? 쌀을 절에 올려서 그 쌀로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밥을 지어서 많은 분들께 공양을 나누지요. 또 어떤 분이 두부를 만들었어. 두부를 절에 갖다가 공양을 올려요. 그러면 스님들이 그 두부 다 드세요? 아니죠. 맛있게 만들어서 많은 분들과 나눔을 합니다. 과일도 공양을 올리면 그 과일을 또 많은 분들과 나눠 먹고요. 그렇듯 공양은 함께 나누다란 뜻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강한 사찰 공양은 무엇일까요? 딱 두 마디 하셨어요. 제철 음식을 먹고 때에 맞춰서 먹어라. 네, 제 때에 맞춰서 먹으라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여름에는 뭘 먹어요, 여러분? 새때 챙겨 드시는 거 있잖아요. 아니, 초복, 중복, 말복. 네, 이게 그 옛날에 단백질 못 섭취하고 맨날 푸성기만 먹던 시절에 그 더위를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께서 이 밑에 자손들 사랑하는 마음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름 중에서 가장 더위가 찾아오는 기승에 단백질을 보충해서 그 여름을 이겨나고, 또 그 이겨나는 중에 중간쯤에 더위가 기승을 해서 가장 더울 때 또 몸을 보양해주고, 마무리는 말복 때는 여름을 잘 이겨놨으니 회유하는 걸로, 풀어주는 걸로 그렇게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영양 바다 시대예요. 굳이 그렇게 철철히 그렇게 챙겨 먹지 않아도 돼요. 부처님께서는 봄에는 쓴 것을 먹고, 여름에는 미끈거리는 것을 먹고, 가을에는 몸을 보호해주는 것을 먹고, 겨울에는 어때요? 햇볕을 많이 못 보니까 마른, 햇볕을 많이 본 것을 먹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비타민 D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자,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 밥상 한번 차려볼까요? 자, 봄이에요. 이제 딱 겨울에는 생각이 안 났는데 봄이 딱 되면 뭐 생각이 나요? 쑥, 또 냉이, 또 머위, 씁쓸한 머위, 또 미나리. 봄에 미나리 나와 얘? 그거 한재 미나리. 맞습니다. 오늘 겉절이에도 미나리 들어가요. 미나리 좋아하시나 봐. 예, 우리가 흔히 선물 사가면 누구 좋아하는 거 사가요? 본인 좋아하는 거 사가요. 우리 주지스님 미나리 좋아하시나 봐요. 오늘 겉절이에서 미나리 많이 드세요. 최고예요. 그래서 봄에는 그렇게 봄나물들이 막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막 두릅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그쵸? 왠지 쑥국 한번 안 끓여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봄나물들의 주 특징은 뭐냐? 쓴맛이에요. 쓴맛은
간에 해독을 해주고 겨울에 움츠렸던 온 몸에 근육을 이완시켜줘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지랭이가 한질 피니까 어때요? 춘분증이라 그러죠. 나른해져요. 겨울에 움츠리고 있다가 갑자기 뜨끈뜨끈해지니까 온 몸이 이렇게 움츠려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졸려요. 먹고 나면 뺑아리같이 자꾸 졸아요. 그래서 쓴 나물을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활력도 되고 간의 해독도 돼서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또 어때요? 목, 겨울에는 잘 돌아다니지 않다가 봄 되니까 폴짝폴짝거리고 막 온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죠. 그러면 미세먼지, 오존충, 그리고 도시 가스 이런 거, 그런 게 우리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런 몸을 배출해 주는데 쓴맛이 최고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시면요, 뭐 좀 사야 되겠어요. 냉이도 좀 사서 보글보글 끓여 먹고, 밥 위에도 냉이 썰어가지고 송송 뿌려가지고 냉이밥 해서 양념장 솔솔 뿌려가지고 냉이밥 해서 드시고, 또 쑥은 어떻게 해서 먹어요? 전도 구워 먹고요, 튀김도 해 먹고요. 아우, 벌써 한상 차렸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찹쌀가루랑 반지 동글동글하게 빚어서 옹심이도 해서 먹고요. 또 뭐예요? 쑥떡. 맞아요. 쑥하면 쑥떡이에요. 우리가 쑥개떡이라 그러죠. 네, 그 쑥개떡이 원래 이름은 개떡이 아니에요. 쑥갠떡. 갠떡. 쑥을 개어서 쌀가루에 치대어서 반죽을 했다고 쑥갠떡이에요. 그런데 그게 미흡 받침이 없어지고 쑥개떡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쑥개떡일까? 개가 좋아했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쑥을 콩콩 찧어가지고, 네, 찹쌀, 맵쌀 이렇게 해서 옹심이 끓여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맵쌀만 반죽을 해서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동글동글 빚어서 얄짝하게, 경상도 말로 해볼까요? 얄부리하게 빚어가지고요. 네, 꼬독꼬독하게 쪄가지고 참기름 쫙 발라, 반지르하게 발라서 냉동에 쟁가놓고 1년 내내 드셔도 됩니다. 그렇듯 봄이 되면 우리에게 주는 너무 즐거운 게 많아요. 그리고 진달래 피면 뭐 한다 그래요? 화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진달래 화전을 왜 먹을까요? 예뻐서? 먹을 게 없어서? 아니요? 네. 옛날 장군의 딸이 있었어요. 장군의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아버지가 맨날 전장에 나가서 말 타고 전쟁을 하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먼지. 말 타니까 황야의 먼지를 많이 먹잖아요. 나이가 드시니까 폐병이 걸리신 거예요. 먼지도 먹고 목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요. 그리고 눈도 안 좋고. 그래서 이 지극정성한 딸이 아버지의 저런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셨는데 병을 얻어서 집에 오시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기도를 했대요. 부처님 전에. 아버지 병을 낫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아버지 병에 좋은 명약을 좀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해서 내려오다가, 절에서 내려오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가 소쿠리에 예쁜 진달래, 네, 진달래를 소녀에게 주면서 요거 찹쌀 반죽에 부어서 꽃을 올려 예쁘게 올려서 먹고, 나머지는 술을 부어서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두견주. 네, 술을 부어서 빨갛게 진달래를 우린 다음에 그거를 아버지께 드려라. 그렇게 할머니가. 이게 누구겠어요? 산신, 네, 화연이겠지요. 부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너무 딸이 지극하게 착해서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찹쌀 반죽을 해서 전을 구워서 아버지께 드리고, 나머지 진달래는 술을 담궈가지고 조금씩 해서 드셔서 폐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을 뜻하냐? 몸에 독소를 배출해주고요.
네, 미세먼지 뭐 이런 거죠. 독소를 배출해주고 이렇게 기관지에 좋은. 그리고 봄 되면 축농증 그러잖아요. 코가 막히잖아요. 네, 기가 막혀요? 아니에요. 코가 막혀요. 네, 그래서 축농증, 코 막힌 데에 명약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많은 지혜로움들이 있어요. 자, 이제 봄에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초파일 쉬고 나니까 여름입니다. 옛날에는 초파일 쓸 때요. 초파일 음식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스님, 혹시 초파일 떡이 뭔지 아세요? 예! 어떻게 아세요? 우와!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주주 스님, 뭐 당장 총무원 가서 명장 받으셔도 되겠는데요? 와, 맞아요. 느티나무 새순떡이에요. 느티나무라는 거는 떡에 약효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뭐냐? 네, 큰 나무가 숲을 이루고 많은 잎들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마음에 느티나무라고 하면 마을 어귀에 정자 같은 그런 나무잖아요. 거기에 새순을 따서 깨끗하게 씻어서 맵쌀가루 넣고 거기에 잎을 섞어서 느티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합의 의미로 비빔밥, 갖은 나무를 다 섞어가지고 비빔밥을 합니다. 전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빔밥이죠. 전주 문화축제하면 오프닝은 항상 뭐예요? 맞습니다. 화합입니다. 예, 바다에서 나오는 미역, 산에서 나오는 산채, 밭에서 나오는 야채, 네, 다 섞여가지고 한 그릇 공양을 오롯이 영양 있게 만들어내는 게 비빔밥이에요. 그래서 초파일 때는 항상 절에서 비빔밥을 해서 맛있는 꼬이장도 넣고 미역, 저희 경상도에서는, 여기서도 그래요. 저희 경상도에서는 미역 튀긴 거 있죠. 그거 콩콩콩콩 찌어가지고 위에다가 살짝 얹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이 들어갑니다. 하나 고추장, 하나 미역빵, 미역튀김. 그래서 선택권이 있어요. 그거 두 개 다 섞어서 비비기도 해요. 아, 벌써 입에 군침 도네. 아, 오늘 여러분들 비빔밥 해드릴 거 그랬나? 그렇게 해서 봄이 초파를 세고 나면 어느덧 여름입니다. 여름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제일 먼저? 콩국수. 맞습니다. 제가요, 저희 스님 밑에 있을 때는 여름 때마다 저희 스님이 꼭 콩국수를 해줘가지고 항상 여름마다 먹었거든요. 근데 혼자 나와 사니까 정말 음식이란 게, 저는 혼자 사시는 분들 이해해요. 나 혼자 먹자고 잘 안 해줘요. 네, 그래서 작년 여름에는요, 저희 절에 은사스님 절에 갔더니 우리는 어제 콩국수 해먹지랑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던지. 나는 올여름에 콩국수 한 번 못 먹고 갔는데. 그랬더니 냉장고 있지랑 하셔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해서 스님이 해놓으신 콩국수를 한 그릇 먹고 여름을 마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 그래서 여러분들은 콩으로 섭취 안 해도 많이 산해진미, 육해공군 다 드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사찰에서는 콩이 주 단백질 원료입니다. 그래서 두부, 콩국수, 네, 이렇게 콩자반, 그리고 밥에도 콩을 넣고, 네, 콩나물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여름이 되면요, 아까 제가 그랬죠? 봄에는 쓴 거 먹어야 되는데 여름에는 어떤 거 먹어야 된다 했죠? 어머! 이야, 여기 다들 석박사만 있나 봐요. 그걸 벌써 외웠어요? 아, 역시 필기 잘하는 학생의 공부 빠른 못 따라갑니다. 네, 미끈거리는 거. 자, 뭐가 미끈거리는가 볼까요? 오이 어때요? 미끈미끈. 가지 어때요? 미끈미끈. 또 미역 미끈미끈. 그리고 상추 또 뿌질면 어때요? 찐득찐득 미끈미끈. 맞습니다. 아우, 아울이 여름이에요? 가을이에요? 너무 갔어. 아욱은 너무 갔어. 네, 여름에 미끈거리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몸에 열을 배출해 주는데 미끈거리는 게 좋대요. 그래서 오이,
가지 많이 드시고 호박, 애호박 어때요? 엄청 미끈거리죠. 그죠? 안에 쌀으면요. 쌀으면 이것도 우리 갱상도 사투리인데 알아들으실란가 모르겠네. 네. 그래서 여름에는 몸에 열기를 배출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안 나온 거 하나 있어요. 여름에 가장 대표적인 김치. 열무. 맞아요. 이상하게요. 겨울에는 마트에 가도 열무가 싱싱해도 그거 사다가 김치 담궈 볼 생각을 안 해줘요. 쳐다도 별로 안 봐요. 그런데 어때요? 여름 되면 누가 시킨 것 같이 열무 한두 단 사다가 오이 송송 썰어 넣고 풋고추 갈아 넣고 그쵸? 열무김치를 담그죠. 신기해요. 열무. 근데 열무가 어때요? 열을 식혀준다고 해서 열무예요. 네, 그래서 열무김치. 그렇게 해서 여름에는 몸에 열기를 빼어주는 그런 음식을 먹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 가을로 가요. 가을에 가면 여름에 더위에 막 지치죠. 냉방병 막 있죠. 차 탈 때도 에어컨, 회사 가도 에어컨, 학교 가도 에어컨, 사무실 가도 에어컨, 절에 사찰에 가도요 에어컨을 하도 틀어가지고 스님 추버이에 이러고 있어요. 에어컨 좀 끄달라고. 끄면 또 어때요? 한쪽에서 덥다고 난립니다. 어디다 맞춰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 에어컨 바람 많이 했던 것을 이제 가을에 되면 어때? 이제 몸을 보양해줘야 돼요. 그래서 뿌리 음식을 많이 먹어요. 뿌리 뭐 있어요? 대표적인 게요? 자, 아는 뿌리 다 얘기해보세요. 우엉, 연근, 더덕, 또 또라지, 또 고구마, 감자, 또 무. 근데 무 얘기하는데 왜 이래 무 이래요?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무가. 네, 가을 대표적인 거. 저분은 무를 사시사철 계속 먹어가지고 이게 무가 겨울 월동무인가 제주도 무인가 언제 무인가 해서 가을 무예요. 네, 그렇듯 가을 되면 뿌리 음식을 많이 먹어줘가지고 네, 나의 뿌리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감자 고구마 얘기하신데 띵 그거는 여름 거래요. 하지 감자. 네. 네, 고구마는 가을 고구마 맞죠? 네, 여름에는 고구마의 순을 먹어요. 네, 고구마 순. 그렇게 해서 가을에 되면 이런 국은 음식을 많이 먹고 몸을 보양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무엇을 어느 계절을 기다립니까? 겨울을 기다립니다. 네, 겨울을 기다리기 전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네, 몸에 근력을 키워주고 비타민 D도 많이 받아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이 되면 겨울 대비로 김장을 해놓지요. 그리고 우리가 뭘 많이 말려요? 가을 햇볕에 뭘 말려요? 그렇죠. 가을 볕은 봄에 아침에 이렇게 내놔도 저녁 되면 아슬아슬해져요. 네, 건조기가 필요 없어요. 그것처럼 가을에 많은 일조량을 받고 말린 나무를 이제 겨울에 먹어주는 거예요. 무를 말려서 무 말랭이라든지 그리고 취나물도 말리고 시래기도 말리고 해서 겨울에 그것을 먹어줘서 몸을 보양해 줍니다. 비타민 D의 흡수를 돕는데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 이제 제가 논문이나 책을 이렇게 많이 보면요. 햇볕을 많이 받은 표고버섯이나 나물에 비타민 D가 많아서 겨울에 먹으면 좋다 하는데요. 비타민 D가 많은 게 아니에요. 네, 비타민 D의 흡수를 많이 한 나물을 먹으면 몸에서 순환력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거예요. 또 겨울 되면 이제 뭐가 있어요? 밤은 길고 낮은 짧아져요. 네. 그래서 동지절까지 긴 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지 때 또 뭘 먹습니까? 팥죽. 네, 팥죽을 먹어요. 몸에 부족한 칼륨과 눈에 좋고 몸에 순환되고요. 그리고 또 부정도 막아준다고 하는데 왜 부정을 막아주냐? 여기 동지 때 아마 법문하셨을 거예요. 그쵸? 밤이 기니까
긴 밤 동안 부정스러운 것들이 활동량이 많아지니까 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붉은색의 팥을 먹어서 이겨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김치 담궈서 겨울에 그 물을 먹어주고요. 자, 이 많은 음식들 중에서 제 시간이 언제까지죠? 11시 한 반까지죠. 아직 멀었는데. 네? 더 해도 돼요? 공양을 드시지 마시고 제 이렇게 사계절 밥상 공양을 차려드릴 테니까 이거 드시고 가시면 돼요. 네, 다 드셨죠? 네, 이제 겨울까지 이제 또 남았어요. 또 뭐가 남았어요? 후식 남았죠? 네, 후식 가기 전에 양념류로 먼저 갈게요. 어제 정월 보름이었는데요. 신도님들이 덜 왔어요. 왜 안 왔어? 하니까 아이고 신임예 장당돌이라고 해. 하필이면 보름발날이 제일 좋은 날이었대요. 그래서 장당군이라고 절에를 못 왔대요. 빨리 튀어와. 그래가지고 오후에 막 왔어요. 와가지고 뭐 하라고? 일하라고. 오늘 해올 음식을 어제 오후에 다 만들었거든요. 연근도 꽂고 두부도 꽂고 막 나물도 볶고 했는데 일할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자기 절 장당 본다고. 그런데 안 와도 돼.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했거든요. 어때요? 장은 우리 집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예요. 맞죠? 네, 여러분들 여기서 직접 장 담그시는 분 2분, 3분, 4분, 5분 스님 장 담그셨어요? 어제 담으셨어요? 아니 보름 법회하느라고 바쁘셨을 건데. 이야 대단하십니다 스님. 이야 역시 우리 수연사 사찰 음식 해도 되겠어요. 예, 되겠어요 스님. 장만 있으면 돼요. 제가 사찰 음식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전국에서. 제가 경상도 중앙점에 있으니까 전라도 가기 좋고 경상도 아래로 내려가기 좋고 울산으로 가기 좋으니까 다 연락이 와요. 그럼 저는 딱 하나만 물어봐요. 네, 그 절에서 장 담그세요. 안지예 이래요. 안 갑니다. 좀 보고 가세요. 예예, 그럴게요. 된장이랑. 제가 남았어요. 진짜요? 작년에 제가 남았어요. 와, 제일 맛있었을 것 같아요. 초파일떡이 무슨 떡이라고요? 예, 그걸 아시는 우리 주지스님께서 담근 장은 최고일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요즘 도시에서 장 담그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정말 불자님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이 도량의 모든 인연되는 분들의 건강, 먹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저는 그래 보름 기도 안 와도 된다. 장당구는 그 중요한 일을 했으면 안 오셔도 된다. 언제 왔어요? 조3일 법회 때 오고 2층 기도 때 오고 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무를 이만큼 해놔가지고 오후에 우리 도와주신 불자님들 다 싸드리고 다 나눠드리고 또 이웃에 마을회관에 다 두루두루 공양을 나눔을 했습니다. 그렇듯 간장이 가장 먼저고요. 거기서 이제 가르기를 해요. 61장, 91장 가르기를 하면 된장, 간장. 그리고 또 고추장은 언제 담근지 아세요? 흔히 봄고추장 그러죠. 또 언제 담궈요? 정월달에요? 네, 고추장은요 김장하고 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 고춧가루가 제일 맛있을 때거든요. 핵고춧가루가요. 그 해에 가을에 잘 말려져서 밝았을 때 그때 가을에 해요. 그리고 이제 김장 끝나고 하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냐? 메주가루가 없어요. 그래서 봄에 장 담그고 나서 막장 담그고 고추장을 담궈요. 뭐가 있어서? 메주가루. 막장 아세요? 네. 메주 얼큰하게 갈아서 보리 삶아가지고 넣고, 그렇죠. 간장 넣고 소금 넣고, 거기다 고추씨 넣고 고추씨 가루 넣고 치대어가지고 재웠다가 양념장으로 넣을 때는 조청을 넣고 양념장 안 넣고 찌개용으로 먹을 때는 조청 안 넣고 이렇게 해서 2가지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봄에 장
담그고 나서 남은 메주를요 빻아서 지금 장 담그고 나서 막장 고추장을 담굽니다. 자, 고추장 한번 담궈볼까요, 우리? 어때요? 고추장. 맞아. 고춧가루 곱게 빻아야 되죠? 네. 그리고 엿질금을 어때요? 찹쌀 밥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솥에다가 찹쌀을 밥을 해요. 레시피 가르쳐 드릴게요. 자, 닭근 3kg 기준이에요. 3kg 기준. 쉬워요. 자, 3kg 기준이에요. 그러면 1kg 찹쌀. 밥통에 그냥 밥 해요. 네. 거기다가 그냥 물 부어요. 몇 리터? 8리터. 네, 붓고요. 그다음 여러분 보리가루 발효시킨 엿기름 아세요? 네, 엿기름 가루 한 봉지 1kg 탈탈 부어요. 그리고 보온밥통 덮고 보온으로 하룻밤 자라고 하세요. 그러면 다음날 보면요 맑은 식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백보자기에다가 조물조물해서 쫙 걸러요. 그러면 그 물 나오죠. 엿질근 물, 찹쌀이 잘 녹은. 그러면 그거 달여요. 쉬워요. 끝났어요. 그거 달이면 돼요. 어떻게? 3분의 2가 되도록 졸여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청, 네, 그 한 대박짜리 9리터짜리 조청 있죠. 그거 거기다 부어요. 그러면 다시 한 솥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달이세요. 그래서 국자로 이렇게 쭉 들면 엿 같네 라고 생각될 때 그때 다 된 거예요. 네, 국물이 추르륵이 아니라 이게 쭉 했는데 엿 같네 이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좀 식혀요. 미지근하게. 어떻게 미지근하게? 손가락 요렇게 담갔는데 아 뜨거가 아니라 따뜻해 라고 하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소금 1.5kg 내지는 1.5kg 소금 녹여주세요. 미지근할 때. 절대 펄펄 끓일 때 소금을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 쓴맛이 나요. 소금이 바다에서 염전해서 거르지 않고 소금 바닷물을 날려 휘발해가지고 만들어진 결정체이기 때문에요. 얘가 잘못 끓여주면 자칫 써지고요. 잘못 끓여주면 고추장이 초장이 돼버려요. 그게 뭐예요? 상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지근하게 스님 이제 고추장 담그세요. 네, 레시피 이제 불러드렸으니까 하나 쏘고 갈게요. 네, 손가락 이렇게 담궜는데 매지근하면 소금 넣고 녹여주세요. 소금이 다 녹았어. 그러면 메주가루 1kg. 네, 고추장용 메주가루가 있어요. 고운 메주가루 1kg 녹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때요? 준비된 고춧가루 3kg 천천히 도 닦듯이 채로 쳐가면서 설렁설렁 너는 저라 나는 넣게 너는 저라 나는 넣게 너는 저라 나는 넣게 하면서 고춧가루 채에다가 살살살살살살 쳐주면요 하나도 엉기지 않고 팔 아프게 젖지도 않고 팔 아프게 막 안겨도요 노고롬하게 고추장이 완성됩니다. 자, 여러분 고추장 한 단지씩 네, 닭근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고추장이 다 되면 조금 둬요. 그러면 조금 두면 얘가 이제 메주가루도 불어야 되고 고춧가루도 조금 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간장을 한 컵 정도. 한 컵이면 종이컵 하나예요. 네, 그런데 이게 좀 너무 딱딱해. 그러면 반 컵 정도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네, 고추장이 너무 간장을 많이 넣으면 검해지고요. 너무 안 넣으면 발효가 안 돼서 그냥 그 깊은 맛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소금은 1.5kg, 간장은 한 컵 반 내지는 한 컵만 넣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해준 다음에 아들 거 하나, 딸 거 하나 다 나눠주고 나게 내 거 있어 없어요? 없죠? 다시 담그세요. 네, 그러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간장 담궜죠? 거기서 된장 나왔죠? 고추장 담았죠? 이 세 가지만 있으면요. 네, 1년 여러분들 건강한 밥상 책임지는 공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만들어진 공양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고추장에 더덕 착착 묻혀왔고요. 그리고 또 만들어진 간장으로 나물, 시금치 묻혀왔어요. 자, 레시피 가지고 계시죠? 한번 볼게요. 여기서 그냥 설명드리고 내려가서 1년 4계절 밥상을 차렸는데 이건데 못 차리겠습니까? 자, 두부 우엉 조림. 자, 두부 반모.
두부를요 노릇하게 들기름과 식용유, 콩기름 섞어가지고 구워주세요. 소금 살짝 뿌려가지고요.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내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엉이에요. 여러분들 우엉을 깔 때 어떻게 까요? 필러로 빡 까죠? 아니에요. 네, 깨끗하게 흙을 씻은 다음에 칼등으로 살살 아요. 자, 이렇게 까는 거는 너무 속을 다 까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 우엉 뽀얗게 하려고 어디다 담궈놔요? 식초, 또 소금물, 아니면 그냥 물. 아니에요. 저희는 안 뽀얘도 돼요. 왜냐? 어차피 간장에 졸일 건데 왜 우엉이 뽀얘야 되는데? 안 그래요? 네. 여러분, 흑인이랑 백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태어나면 아기 이빨은 무슨 색깔일까요? 흰색이죠. 네, 그런 거예요. 어차피 간장 들어가가지고 졸여져서 새카만색 될 건데 왜 우엉을 뽀얗게 물에 담그고 식초물에 담궈야 됩니까? 그냥 안 담궈도 돼요. 뭐가 제일 맛있는 우엉이에요? 신선한 거. 네, 이렇게 딱 부질렀을 때 똑 하고 부질러지는 거. 이렇게 시부지게 휘었다가 되는 거는 안 돼요. 고른 거예요. 그렇다고 나무마트 가서 우엉마다 다 부질러 보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껍질을 살살 해가지고 채쳐가지고요. 들기름에다가 살살 볶아요. 네, 충분히 볶다가 간장, 조선간장. 여러분들 양조간장 넣고 다들 그래요. 우엉 졸이고 연근 졸인 게 제일 힘들다고요? 연근도 이렇게 하세요. 금방 쌀이 갖고 볶아갖고 간장 넣고 조청 넣고 졸이면 됩니다. 네, 얘도요. 우엉도요. 네, 볶다가 네, 우엉이 부드럽게 익었다 싶으면 간장 넣고, 간장을 너무 처음부터 넣고 볶으면 짜져요. 네, 왜냐하면 우엉에서 나오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간장 넣고 조청. 네, 여러분들 뭐 물엿 이러죠? 네, 저희 사찰에서는 조청을 사용합니다. 조청 넣고 졸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아까 두부 구워놨죠? 네, 그 위에다가 올려서 한 번 더 졸이거나 아니면 그냥 올려서 드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엉 두부 우엉 조림을 만들어 왔습니다. 스님 쉽죠? 네, 그쵸?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더덕 고추장 무침. 네, 더덕이 이렇게 가을 겨울날 이런 달큰한 부드러운 더덕은요 생으로 먼저 드시고요. 생 드시다가 좀 질린다 하면 그걸 그냥 구워 드시면 돼요. 네, 그래서 더덕을 생으로 생채를 하실 때는 뭘 조심하면 되냐면 더덕이 물이 많은 걸 조심하시면 돼요. 까서 물에 푹 담궈 놓으면 물을 듬뿍 먹죠. 그러면 안 돼요. 까서 빨리 헹궈가지고 면보나 거즈로 톡톡톡톡톡 닦아서 수분을 완벽하게 제거해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얇게 해서 밀대로 두들기면 깨져요. 어떻게? 밀어야지. 그렇지. 여기 다들 뭐 장금이들인데 자, 이렇게 잘근 밀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입자가 부드러워지죠. 그럼 손으로 촉촉 한 다음에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양념은 집고추장. 이제 시판용 안 써요. 집고추장에 뭐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아세요? 조청. 네, 조청, 간장. 이게 간이 좀 배야 되니까 간장 조금 넣고 살짝 끓여주세요. 끓여줘요. 네, 살짝 끓여주면 조청이 녹아서 고추장도 부드럽게 해주고 간장이 들어가서 간이 됩니다. 그래서 살짝 끓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네, 여기 매실청이 조금 있는데요. 예, 매실청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 마지막에 조청을 안 넣으려면 마지막에 이제 꿀은 끓이지 마시고 마지막에 그냥 넣어서 네, 그렇게 뭉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더덕 고추장 무치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더덕이 물지지 않는다. 네, 그 더덕의 물기를 잘 뺀 다음에 네, 찢어가지고 먹을 때 바로 뭉쳐서 마지막 참기름 깨소금 조금만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만들어 온 더덕은 제가 시연해야 되니까 더덕 한 줌은 뭉치지 말고 놔둬요 했는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꼭 일하다 보면 가음 나와요. 뒤돌아보면 사고 쳐나. 다 휘뚜루마뚜루 후 한 달에 묻혀놓은 거야.
나 내려가서 어쩌냐? 더덕 다 썼는데 이랬더니 스님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 할게 토킹 어바웃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토킹 어바웃 잘 됐습니까? 네. 더덕도 잘 붙일 수 있겠어요? 네. 내려가셔서 공양 맛있게 드시고요.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계절마다 건강한 음식 드시고요.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안 드린 게 때에 맞춰서 먹어라. 어떤 때? 저녁에 야식은 금지입니다. 네, 저녁 야식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밤에는 귀신이 먹느니라. 밤에 뭐 먹으면 귀신이니라. 왜냐? 제사 차리면 언제 차려요? 저녁에 차리죠. 네, 그래서 밤에 음식 먹으면 귀신이 와가지고 쭉 한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녁에는 공양을, 그러니까 야식을 드시지 마시고 좀 그것만 지켜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밥상 문화는 이루어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